자, 이번에 혈액의 응집 반응과 혈액형인데 전 시간에 일단 타이틀이 혈액형이야. 타이틀은 혈액형에 대한 걸 이제 공부를 좀 할 건데 혈액형은 이제 그 판정 원리가 있어. 혈액형을 판정하는 원리가 뭐냐? 이게 항원 항체 반응이 원리야. 그래서 원래 이걸 전 시간에 배운 거고, 항원 항체 반응. 근데 항원이랑 항체라는 표현은 약간 너무 좀 부정적이지 않냐? 병균 뭐 이런 데다 쓰는 표현 아니야? 항원, 항체 이런 거, 그렇지? 그래서 혈액형에 대한 판정을 할 때는 이름을 좀 바꿔서 써요. 항원 대신에 그 어차피 원리는 똑같아. 항체에 의해서 하나의 그 뭐 병원체라고 치면은 이게 병원체가 아닌데 병원체가 있으면은 항원으로 쓰일 수 있는 부분이 여러 부분이 있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냐? 삼각형이 항원이면 이 삼각형이 여러 개 있다고 했잖아. 네모도 여러 개고 동그라미도 여러 개고 맞지? 이 항원 부분을 혈액형 판단할 때는 응집원이라고 해. 응집을 시키는 원인이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응집원이라고 하고 항체의 경우는 응집소라고 해갖고 이름을 좀 바꿔서 해요. 약간 그런 느낌이지. 그 동물의 경우는 이형접합 대신에 우리가 잡종이다 이런 표현 쓰잖아. 근데 사람의 유전에서 뭐 엄마가 잡종 이런 표현 안 써봤지? 엄마가 또 그지? 약간 그런 느낌이야. 근데 접종이라 하지 않아요. 이형접합이거나 또는 뭐 그런 이형접합 또는 잡종이라는 표현은 안 쓰고 보인자 뭐 이런 표현? 역시 대두경. 당신은 대체. 잡종이라는 표현은 좀 민감한테 쓰기 좀 그래. 철수의 엄마는 잡종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좀 이상하지 않냐? 해리포터다. 그런 느낌으로 항원 대신에 응집원, 항체 대신에 응집소라는 표현을 쓴 건데 응집원은 어디에 있냐? 이거는 적혈구 표면에 있어. 적혈구 표면에 있는 게 응집원이고 종류로는 A도 있고 B도 있어요. A라는 응집원도 있고 B라는 응집원도 있어. 거슬리지. O라고 하는 응집원은 없어요. 없어요. O는 그냥 아무것도 없을 때 O라고 표현한 거야. A도 없고 B도 없으면 O야. 기가 맨들맨들. 그다음에 응집소 같은 경우는 Y자 모양으로 생겼잖아. Y자 모양. 총 4조각의 폴리펩타이드가 있다는 얘기를 했었고 A랑 결합하는 응집소를 나는 알파라고 표현할게요. 알파. 다음 베타랑 결합할 수 있는 응집소를 베타라고 할게. 이렇게. 얘는 적혈구 표면에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있고 적혈구 표면에 응집원이 있고 다음에 응집소라고 하는 거는 혈장에 들어있다. 혈장. 적혈구 표면과 혈장. 그리고 혈구와 혈장 차이 알아? 이거 가로치고 혈구라고도 해요. 혈구. 혈구와 혈장 차이 알아? 원심 분리를 하잖아. 원심 분리를 하면 그 시험관에다가 넣어갖고 건더기랑 싹 가라앉히면 원심 분리 연락 세게 돌리는 거야. 그럼 바닥에 가라앉는 성분이 있어. 그걸 뭐라고 불러? 혈구라고 불러. 위에 뜬 성분을 뭐라고 불러? 혈장이라고 불러. 위치를 알아야 돼. 혈구에는 저 응집원이 있고 혈장에는 응집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매치가 돼야 이게. 네. 매치가. 둘이 색깔이 좀 다르지 않아요? 둘이 좀 색깔 다르지. 혈구는 약간 검죽죽하고 혈장은 약간 노랑. 약간 노란빛 나는데 혈장 그 헌혈 해봤어? 성분 헌혈이라고 해서 그 피를 뽑은 다음에 원심 분리 돌려갖고 적혈분 다시 넣어주는 게 있어. 혈장 성분만 싹 빨아가는 게 있거든. 헌혈 중에서. 그게 맞다야. 나중에 너네 대학 가서 그 장학금 받으려면 봉사 점수가 필요하거든. 장학금 안 나와요. 뭐 추가 장학금 안 나오지 않나요? 그냥 학교에서 주는 그냥 학교에서 주는 거야. 그 장학금은 그냥 주면 안 되고 그냥은 안 주고 성적 순으로 자르되 대신 신청한 자만 준단 말이야. 그리고 신청한 사람들 기반으로 성적만 보는 건 아니고 봉사 점수도 봐. 봉사 시간 30시간인가 채우게 됐던 것 같은데 언제 가갖고 봉사 활동하거든요 대학생 때. 제일 좋은 게 뭐야? 헌혈 한 번에 15시간 주던가 그랬대. 어이씨. 근데 알다시피 헌혈은 2달에 한 번밖에 못해. 그럼 뭐 헌혈 한 방에 헌혈 가지고만 그 봉사 점수를 다 채울 수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하냐? 성분 헌혈을 해. 성분 헌혈도 헌혈 1회로 카운팅을 해주는데 성분 헌혈은 2주에 한 번 할 수 있거든. 그럼 성분 헌혈을 때리고서 이제 헌혈을 하면은 봉사 점수를 다 채울 수 있는 그런 편법이 있다. 내가 다 해봤단 말이야. 그때 이제 처음으로 성분 헌혈을 해봤는데 오렌지 주스랑 색깔 똑같은데 내가 뽑은 그 성분 헌혈은 그냥 오렌지 주스 색깔이었어. 와! 막 이랬거든. 뽑아서 보면
너무 기쁜 거야. 내가 만든 거를. 내가 만든. 그렇다. 그래서 시험에서 이거 나오면은 밑에 부분에 그 저 응집원이 있고 위에 부분에는 응집소가 있다는 걸 알아야 돼. 자 여기다가 적어볼게. A형 혈액이랑 B형 혈액이랑 AB형 혈액이랑 O형 혈액이 있을 때 얘네들 이제 구분하셔야 되거든. 자 혈구에는 아까 응집원이 있다고 그랬지? 응집원. 혹시 까먹었을 거가 또 적어줄게요. 혈장에는 이제 응집소가 있다고 그랬는데. 야 설마 AB형이 네? 쌤, 둘다 응집순대. 응집원. AB형 기준으로 한번 봐봐. 응집원이 A도 있고 B도 있는데 만약에 응집소로 알파도 갖고 있고 베타도 갖고 있으면 이 새끼 뒤졌어. 피가 굳거든. 피가 굳어갖고 응집되기 때문에 그 피떡진다고 그래. 피가 떡이 돼. 그 요. 피떡 지면은 혈관을 막아서 죽어요. 선지. 진짜 선지되는 거야. 그래서 AB형 같은 경우는 응집소가 아예 없어. 응집소가 어떤 응집소도 있으면 안 돼. 응? O형은 혈구에 해당하는 응집원이 아예 없잖아. 그러면 응집소가 둘 다 있어요. 알파도 있고 베타도 있어. 얘는. 아 그럼 둘이 피 섞이면 이제 난리 나네. 얘네 둘이 섞이면 그냥 환장 파티지. 그러면 이게- A형한테 O형 피를 주입해서 사고고 응. O형한테 AB형 피를 주입해서 이제 B형 사고. 얘는 뭐 여튼 이렇게 되면은 그 피가 굳어서 죽어. 근데 예전에 그 돈 많은 권력자분들께서 그 젊음을 유지하기 위해서 피를 수혈하는 과정에 한 번은 성공을 했네? 운이 좋았던 거야. 한 번 피를 받았더니 뭔가 정보 건강해지는 느낌이 났던 거지. 두 번째 이런 걸 모를 때였어. 두 번째 했는데 자기랑 같은 혈액형 만날 확률이 그냥 단순 계산하면 4분의 1이잖아. 4분의 3은 다른 혈액형일 거라는 거지. 그래서 두 번째 혈액 술을 먹고 죽었어. 그때 연구된 거야. 왜 죽었지? 왜 죽었지 하다 연구된 거고. 여튼 A형 같은 경우는 응집원이 A가 있고 그 응집소 뭐 갖고 있을까? 베타 갖고 있어. 서로 상반되는 거. B형은 응집원을 B 갖고 있고 응집소로는 알파를 갖고 있다고. 알겠어요? 저 새끼 졸고 있는 정신 안 차려? 이게 각각 응집원과 응집소. 혈액형 타입별로 정리를 한 거고. 자 여기서 중요한 표현 나와. 요 베타를 뭐라고 하냐면 이 베타를 줄게 어디 갔어? 삐진 게 아니구나. 노트북 안 준다. 삐져 집에 가는 건가요? 나 삐져갖고 가는 줄 알고 노트북 준다고 안 줬어. 이러면서 가는 줄 알고 아이씨 시끄럽네. 줄게. 아니 추워서. 그래 그치. 표정 싹 굳어갖고 막 투벅투벅 걸어가는데 만차 싶은 거야. 깜짝아. 이러고 가는 걸 꼭 씨발 왜 저런지. 유부남의 예측. 그렇구나. 만약 끼지면 어떻게 되나요? 주대는 거지. 내일 모레부터 이제 생일을 넘어서 생일주라고 들어봤어? 음력과 양력에 걸쳐서 이 주간으로 표현하는 생일주 들어봤어? 그게 뭐예요? 그 생일이 아니고 생일주로 세시는 분이거든. 일간으로 생일을 챙기시는 분이란 말이야. 음력과 양력을 적절하게 섞여. 이번에 봤더니 한 2주 정도 나오는데 생일주에 더 들면 안 돼. 해달라는 거 다 해줘요. 와. 그런 게 뭘 좋은데 이상 쓸데없는 거 배우지 마시고. 행복하시죠? 요 A형이 갖고 있는 베타를 뭐라고 하냐면 잘 봐. 이거를 A형 좀 쉬운 것부터 하자. 쉬운 것부터 할게. 항비혈청이라고 해. 괜찮지? 예. 항비혈청. 비에 저항하는 혈청이 또 뭔지 알아? 그러니까 혈장 성분이라는 뜻인데 엄밀히 생물학적 또는 의학적으로 표현했을 때 혈장과 혈청은 또 달라. 혈청은 그 혈액 응고 성분을 제거했을 때 혈청이라고 해. 근데 그거 알아서 뭐해? 그냥 비슷하다. 알겠지? 이걸 그냥 항비혈청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알아. 그럼 얘는 뭐라고 할까? 알파는? 한 A. 그렇지, 항 A 혈청하면 되겠지? 항 A 혈청. 아직 안 끝났어. 이건 이름이 쉽잖아. 이런 표현 쓴다고. A형 표준혈청이라는 표현 써. 예? A형 표준혈청. 이게 헷갈리는 거라고.
항 A, 항 B는 쉬운데 A형 표준, B형 표준이 어렵거든? 자, 쉽게 얘기해줄게. 봐. A형 혈액의 표준이라는 거죠. 어떤 얘가 A형이야. 얘 피를 뽑아. 얘 피를 뽑아갖고 혈장을 추출했다 그 뜻이라고. 예. A형 피를 추출했다 그 뜻이야. A형 피를 가진 애의 혈청. 그럼 베타가 들어있겠지. 근데 혈장이랑 혈장이랑 다르게- 같다고 봐. 그냥 같다고 봐. 아 그냥 똑같은 성분이야. 쌤 그럼 저 항비 혈청이랑 응. A형 표준 혈청이랑 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야. 항비혈청 대신에 이런 말을 쓸 수 있다고. A형 표준 혈청. A형 피에서부터 추출했다 그 뜻이라고. 그럼 항 A는 뭐라고 하면 돼? B형 표준 혈청이라고 하면 되겠지? B형 표준 혈청. 이 항원 항체 반응이 원래 이게 일어나지 않잖아? 일어나지 않으면 정상적인 형태의 혈액 한 방울을 떨구면 이게 그냥 빨갛게 물감 떨어지듯이 이렇게 떨어져 있거든. 정상적인 혈액은. 근데 항원 항체의 그 응집 반응이 일어나면 피 한 방울 떨구잖아. 그럼 투명한 혈장 성분 주변에 이렇게 덩어리진 핏덩이들이 보여. 이렇게. 덩어리진 핏덩이. 요걸 보고서 응집했다라고 하는 거야. 요 모습을 보고 우리는 응집했다라고 표현한다고. 이건 응집 안 하는 모습이고. 그러니까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는 거, 얘는 안 일어나는 거. 알겠지? 항원 항체 반응이 일어나면 덩어리지는 건 알지? 왜냐면 하나에 응집원이 여러 개 있잖아. 응집원이 여러 개 있으면 여기 이제 알파가 붙어. 알파가 붙으면 그 옆에 또 적혈구가 붙을 수 있고 또 다른 A에 항체가 붙고 또 적혈구 A가 붙고 또 다른 A에 항체가 붙고 이런 식으로 덩어리진다고. 그렇게 돼갖고 이렇게 전문의로 보여. 그림 잘 봐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되면 응집을 했다. 그럼 어떻게 만났을 때? A형이랑 알파 만났을 때 또는 B형이랑 베타 만났을 때 B형이랑 베타 만났을 때 이때 응집한다라고. 알겠죠? 저런 모습 된다는 거야. 자, 그러면 어려운 거 해봅시다. 이제 표를 분석할 줄 알아야 돼. A형 표준 혈청을 준비를 해. 두 번째 B형 표준 혈청을 준비해. 둘 다 준비해야 돼. 이거를 이렇게 둥근 홈이 파여 있는 플레이트가 있거든. 거기다가 떨궈. A형 표준 혈청, B형 표준 혈청 떨궈. 그 다음에 여기다가 A형 피를 넣고 B형 피를 넣고 AB형 피를 넣고 O형 피를 넣는다고. 그러면 이제 그림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측해보자는 거야. 저 그려보자는 거야. 왼쪽 저 그림. 어떤 식으로 나올지 그림 그릴 거야. 자, 먼저 해석해야 될 게 이거부터 해석해야 돼. A형 표준 혈청엔 뭐가 있다는 거지? 1번 알파, 2번 베타. 베타지 이거? 예. 이거 베타가 있다는 거야 여기. 어떤 저거지? 베타. B형 표준 혈청에 뭐가 있는 거지? 알파. 자, 그러면 얘가 응집하겠지. 예. 얘가 응집하기 때문에 P가 이런 식으로 떡져 있다고 이렇게. 이렇게. 그럼 여기는 P가 이렇게 풀어 헤쳐져 있을 거예요. 이렇게. 맞아? 그럼 요 그림은 어떻게 될까? 걔가 위에 부분이 떡져 있겠지 이렇게. 응집돼 있을 거고 얘는 그냥 풀어 헤쳐진 피 한 방울처럼 보인다고. 피가 흩어져 있는. 얘 같은 경우는 둘 다 떡져 있을 거야 이렇게. 맞아? 얘는 둘 다 응집되지 않고 그냥 풀어 헤쳐져 있을 거야. 헌혈해봤어? 헌혈하면 이거 검사하지 않냐? 헌혈하면 검사하잖아. 이렇게 해갖고 저 A형 표준 혈청, B형 표준 혈청을 두 군데다 떨구고 니 피를 한 방울씩 떨구는 데거든 여기다가. 그리고서 휘휘휘휘 저어보면은 응집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갖고 A, B형 판단하는 거란 말이지. 이게 혈액형 판단하는 기본적인 원리예요. 이렇게 해갖고 A, B형 판단하는 거 알면 되고 난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상식을 조금만 알려줄게. 상식을. 그냥 생명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나는 학교 다닐 때 궁금했거든. 누구도 얘기해주지 않아서. A형은 베타 같고 B형은 알파 같잖아. 안 이상해? 그렇죠. 이 새끼 베타 왜 갖고 있지? 이 알파 왜 갖고 있지? 이 항체, 이거 항체잖아. 항체는 랜덤으로 만드는 거지. 랜덤으로 만드는 과정에서 쟤는 베타만 갖고 있고 쟤는 알파만 갖고 있고 얘는 아예 없고 얘는 알파 베타 갖고 있는 게 신기하지 않아요? 원래 항체는 랜덤으로 만드는 건데.
즉 알파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 우리 따로 안 갖고 있어. 베타에 해당하는 유전 정보 안 갖고 있어. 근데 갖고 있잖아 다들. 또 무슨 형이니? O형이면 A, 알파, 베타 다 갖고 있을 거 아니야. 무슨 형이야? AB형 그러면 없을 거 아니야. 나는 O형. 무슨? A형 그러면 얘는 베타 갖고 있을 거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갖고 있을까? 엄마 때문에. 이걸 나도 교수한테 물어보고 알았어. 책이 안 나와. 어디에서 설명해주는 책이 없어. 결론부터 얘기하면 알려는 게 레전드. 이 응집원이라고 하는 저 알파랑 베타가 탄수화물 차이거든. 탄수화물에 해당하는 당 하나가 있냐 없냐 차이란 말이야. 그 당을 우리만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대장균도 갖고 있어. 정말 흔한 균이지. 정말 흔한 균. 이거 후천성 면역이라고 했잖아. 처음부터 갖고 태어난 게 아니고. 후천성 면역의 과정에서 아무거나 애들이 막 주워 쳐먹으면은 거기에 대장균도 있겠지. 그럼 알파 베타에 만날 수밖에 그 A랑 B를 만날 수밖에 없을 거 아니야. 근데 내가 갖고 있는 A랑 똑같은 대장균 A를 보면 얘는 그냥 내 거니까 안 건드려. 근데 나는 A인데 대장균 있으니까 B를 갖고 있네? 그럼 그걸 공격하기 위해서 베타를 개발한다. 이게 그렇게 되는 거야. 후천성 면역이니까 가능한 거야. A랑 B는 나뿐만 아니라 일반 세균도 갖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일어난다. 응? 존나 신기하죠. 그럼 이런 실험을 하면 어떨까? 아기가 태어났을 때부터 20대가 될 때까지 멸균실에서만 키우는 거야. 어떠한 균도 만나지 않는 멸균실을. 이건 사람 가지고 실험하면 안 돼. 만약에 그런 실험을 한다면 어떻게 될까? 얘는 알파와 베타가 없는, 그러니까 응집원만 갖고 있는 그런 생명체가 되겠지. 신비롭죠? 응집원만 갖고 있는 애가 태어날 수 있어. 응집소가 그러면 없잖아. A, B형 이런 식으로도 안 나오네요. A, B는 있겠지. 응집원 적혈구 표면에 있는데 응집소가 없다고. 예를 들면 A형이면 A는 있는데 베타는 없는. 그렇지. 그럼 만약에 O형 P야. O형 P. 그럼 응집원이 없어. 그다음에 멸균실에서 키워갖고 알파 베타도 없어. 그래서 모든 혈액 타입에 줄 수 있는 그런 인간 자원이 되겠죠. 뭔 소리야? 인간 자원 맞냐 이거? 아니 뭐 그런 것도 만들려면 만들 수 있다. 이론상 올드보이인데? 나쁘지 않은데? 올드보이. 느낌이 올드보이. 그렇게 해서 만든 혈액은 타입에 상관없이 다 줄 수 있는데 걔는 무슨 죄야? 맨날 피만 뜯겨야 돼? 밥 처먹고 또 뽑아가네 이러면서. 맨날 구만. 근데 밥을 주잖아요. 무슨 밥을 주잖아요. 아무튼 그런 내용이 있어요. 밥 주고, 자꾸 주고. 묘균실이면 심지어 또 개인 아닙니까? 개인실이니까. 좋은데? 너 해? 난 이미 늦었지. 있잖아. 형체가. 자, 이런 거 얘기해줬고 또 하나 더 얘기해줄까? 그 혈액형 같은 경우는 이 유전자 발현에 의해서 A랑 B가 발현되는 거거든. 이 발현되는 정도가 나이에 따라 다를 수가 있어. 그래서 어릴 때 혈액형이랑 나중에 나이 먹고 혈액형 타입이 바뀔 수가 있거든. 우리 유전자 발현이라고 하는 게 아주 태어날 때부터 계속 똑같은 발현을 하는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어릴 때 O형이라고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나이 먹고 혈액 이런 거 수혈하다 보니까 A형이네?를 발견할 때가 있다고. 그런 식으로. 그래서 혈액형 맹신하지 말라고. 자식이 딱 태어났을 때 혈액형만 보고 내 새끼다 아니다를 판단하는 게 아니야. 알겠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엄마 쪽에서 두 개 다 가져오고 아빠 쪽에서 아예 안 가져올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돌연변이에 의해서 그렇게 될 수도 있지.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있으니까 혈액형만 가지고 친자 판단하면은 그 진짜 살인나요? 진짜 그런 케이스 진짜 살인난 케이스가 있어서 해주는 얘기야. 그 어떤 남자가 걔가 아버지가 혈액형이 AB형이었어. 빌리지. 엄마가 O형이었어. 엄마 O형이 아니고. 사내요. 절대 태어날 수 없는 혈액이어야 되니까. 아버지가 O형이고 엄마가 AB형이라고 해보자. 자식을 낳는데 예. 만약에 AB형이 태어난 거야. 조합상 될 수가 없지. 이 O형이라고 하는 건 유전자 O를 갖고 있고 AB는 AB를 갖고 있으면 둘 중에 하나씩 줘갖고 A형 아니면 B형이 나와야 되는데 자식이 AB형이 태어난 거야. 그래갖고 남편이 어서 뭐 생명과학에서 주워 들은 거 있어갖고 이건 내 자식으로 나올 수 없는 혈액형인데 이러면서 맨날 의심을 한 거야. 근데 여자는 이제 결백을 한 상태고 아니야 네 새끼 맞아. 그런데 남편이 계속 의심하면서 사람을 못 살게 구는 거지. 저 새끼 내 새끼가 아니고 못 살게 군 거야. 그 당시에 뭐 친자 확인 이런 것도 많이 이렇게 보편화되는 시대가 아니었다고. 1980년대 말인가 90년대 초인가 아무튼 그때 일어난 일인데. 그래갖고 하루는 남편이 이제 출근하고서 집에 돌아왔는데 자식이 둘이 있었어.
자식 둘 다 죽고 마누라가 죽어 있는 거야. 그래갖고 이게 살인 사건이다. 강도가 들어갔고 다 죽인 거다 해가지고 수사를 하다가 최종 결론이 어떻게 났어? 범인이 누구야? 엄마야. 엄마가 그 스트레스를 못 이기고 자식들 다 찔러 죽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기가 자해해서 죽은 거야. 그런 일까지 벌어졌다고. 혈액 응고되겠네. 혈액형은 이 벗어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 발현이 돼야 되는데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얘는 어떤 경우냐면 염색체 두 개 있지. 원래 한쪽에 A가 있고 한쪽에 B 유전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시스 AB라고 해서 한쪽에 A, B가 같이 있는 경우가 있어. 하나는 O인 경우가 있고. 이렇게 하면서 태어날 수 있단 말이야. 이 사이에서 O형 나올 수도 있고 이 사이에서 AB형 나올 수도 있고. 그러니까 혈액형 맹신하면 안 돼. 그 친자 확인용으로 혈액형만 확인하는 건 정말 좀 너무 처음 하네. 거고, 그런 거에 의해서 실제 살인 사건도 있어서 너무 안타깝지. 그 나중에 검사 같은 일이 찢어진 거야. 얼마나 속상하냐. 또 뭐 그런 경우도 있었다. 자, 정리 다 됐고 우리 책 보면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자, 거기 그 원리가 항원항체 반응이라는 얘기 나와 있지. 항원항체 반응, 특히 여기서는 응집원과 응집소가 반응한다는 거. 이 테이블을 통째로 외우셔야 돼요. A형에 해당하는 응집원, 그 다음에 응집소. 위치 적어놓자. 응집원은 적혈구 표면. 적혈구 표면에 있고 응집소는 혈장에 있다는 거. 특히 원심 분리했을 때 그림 요거 그려놔. 원심 분리하면은 바닥 쪽에 혈구가 있고 위쪽에 혈장 성분이 있다는 거. 바닥 쪽에 혈분, 위쪽에 혈장. 위치에 따라서 응집원은 밑에 깔린다는 거, 응집소는 위로 이렇게 올라오는 거. 혈장 성분이 있다는 거. 종류도 아까 봤죠? A형 베타, B형 알파 이렇게 쭉 나오고. 그다음 혈액형 판정에서 요거 항 A 혈청 위에다가 적어놓을까? A형 표준 혈청. A형 표준 혈청. B형 네? 표준인데 B형. 예? 항 A니까 B형 표준 혈청. B형 표준 혈청. 그다음 밑에는 A형 표준 혈청. 이런 무슨 혈청 나오면 응집소 알파 베타 꼭 적고 풀어. 실수 안 하게. 그다음에 응집한 거, 응집 안 한 거 모습이 이렇게 나오더라. 다음 수혈관계 얘기 좀 가볍게 볼게요. 수혈관계는 요거 보면 양으로 따졌을 때 혈구 응집원이 이게 다량이고 내 피에서 100ml를 취한다고 했을 때 혈구는 다량이 엄청 많아. 저 혈구 바글바글하게 있어. 근데 그 혈장에 들어있는 응집소 성분은 양이 적어. 이거 소량이라고. 얼마 없어. 양 자체를 봤을 때 피를 이만큼 뽑으면 너무 많이 뽑았네. 피를 한 이만큼 뽑으면 응집원 성분이 많고 응집소 성분은 별로 없다고. 알겠지? 자, 그러면 수혈할 때 뭐가 문제냐면 주는 쪽, 받는 쪽이 중요한 거야. 주는 쪽, 받는 쪽. 자, 지금 하는 수혈은 소량 수혈이어야 돼. 다량 수혈이면 무조건 타입 맞춰줘야 돼. 타입 안 맞추면 죽어. 소량 수혈이면 주는 쪽, 만약에 A형 P를 준다고 쳐봐. 주는 쪽이 O형이고 받는 쪽이 AB형이라고 치자. AB형은 응집소가 없지. O형은 응집원이 A, B가 있고 뭔 소리야? 얘가 응집소가 알파, 베타가 있잖아. 얘는 응집소가 없고, 맞지? 다음에 응집원은 자리가 없어. 이거 빼자. 응집원, 응집소 나눠볼게. 자, O형 응집은 없어. 얘는 A, B 다 있어. 응집소 얘는 알파, 베타 있고 얘는 없어. 이때 주는 쪽에서는 이게 다량이라고, 이게 소량이고, 그럼 P 자체를 조금 주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거의 없다고 보는 거야. 응집소가 없다고 보는 거야. 그래서 주는 쪽에 응집원만 본다고. 주는 쪽에 응집원과 받는 쪽에 응집소를 보고서 판단하는 거. 요게 수혈관계 표인 거야.
그러니까 O형이 AB형한테 줄 수 있다라고 표현하는 거라고 이거. 주는 쪽에 응집소가 얼마 없으니까. 다량이면 이것도 많이 들어가고. 그럼 이렇게 둘이 반응할 거 아니야. 맞아? 그러니까 수열을 판단할 때는 주는 쪽의 응집원과 받는 쪽의 응집소 가지고 판단하는 거야. 요거 가지고. 그럼 연습 좀 해볼게요. 이번에 A형 P를 AB형한테 주는 거 해봐. AB형한테 준다. 이거 저거 그리기. AB형, O형, A형, B형. 혹시 들어봤어? O형은 다 줄 수 있다라는 표현? O형은 다 줄 수 있다. 당연히 뭐 지들끼리 주고받는 건 당연하고. AB형이 그걸 받을 수 있는 거 아니야? A, B는 다 받을 수 있다라고 표현하거든. 자,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뭐냐면 O형은 응집원이 없잖아. 주는 쪽에 응집원을 봐야 되고 받는 쪽은 응집소를 봐야 되는데 응집원이 얘가 없다고. 맞지? 응집소 있어봤자 소량이잖아. 그러니까 소량 수를 이제 무시하는 거야. 무시해갖고 응집원이 없으니까 얘가 응집소 알파 갖고 있고 얘는 응집소 없고 얘는 베타 갖고 있을 때 얘가 A, B를 넣어주면 얘랑 A, B를 아무것도 없는 걸 넣어주면 아무것도 없는 걸 넣어주면 반응할 게 없다는 거지. 그 주는 쪽에 응집원 보는 거고 받는 쪽에 응집소 보는 거야. 이렇게 소량수일 때는 이러니까 모두가 줄 수 있다. 근데 반대로 A, B, 여기 A, 여기가 B, 여기가 O인데 A, B의 경우는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고 이렇게 받을 수 있다고. 받기만 한다고. A, B형은 맞지? 주는 쪽에 뭐 보라고? 응집원을 보고 얘는 응집소인데 응집소가 없잖아. 반응할 게 없는 거야. 이해가 돼? 그러면 이제 한번 얘기를 해볼까? A, B 사이에는 돼, 안 돼? A랑 B 사이에 안 되는 이유를 봐봐. 얘가 이제 주는 쪽이라고 해봐. 주는 쪽에서 뭘 주지? A를 주지. 근데 베타는 알파 갖고 있지. 그러니까 서로 반응한다. 오케이? 이런 경우에는 P가 굳어갖고 죽는다. 아, 소량으로도 이제 매우 위험. 소량도 안 주지. 소량도 안 주지. 근데 소량 수혈할 일이 있겠냐? 실험적으로는 하는 거지. 필요하면은 진짜 왈카왈카 넣어줘야 돼. 벌컥. 자, 수열 관계 얘기 끝났고요. 여기 보면 소량 한 200ml 정도가 기준인 거야. 밑에 이제 RH식 혈액형 볼게요. RH식 혈액형. 요거는 더 골때린 게 이제 ABO식 혈액형을 누군가 가갖고 이제 연구하다가 알아낸 거잖아. 그리고 이제 A 타입, B 타입, 뭐 ABO 또는 O 다 알게 됐어. 그걸 맞춰갖고 혈액을 넣어줬는데 죽었네. 안타까운 거지. 맞춰서 넣어줬는데 죽었어. 뭐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이유를 찾아보다가 발견한 게 혈액은 또 다른 타입도 있네. RH라고 하는 타입이 있더라는 거야. 존다. RH 타입 얘기 좀 해봅시다. 아, 차 빠졌네. RH식 혈액형. 다 했어. 요거 하고 쉴게. 좀만 참고.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나? 네. 잠깐 쉬었다 RH 하실게. 커피 두 잔이나